이렇게 단면도와 인면도를 두 개를 그리고 시간은 4시간 반 안에 다 끝나야 됩니다. 그래야 기능사 시험을 보실 수 있어요. 기능사 시험은 4시간 반인데 4시간 안짝으로 다 그리셔야 돼요. 단면도 하나와 인면도 하나를. 제가 정투상 연습이 많이 필요하다 그랬었죠. 인면도를 그리려면 정투상을 해야만 해요. 자, 그러면 우리가 어저께 이어서 어저께는 이 부분에 대한 단면을 그려봤습니다. 이렇게 단면을 그려봤습니다. 오늘은 남측 인면과 이쪽, 그러니까 남쪽에서 이렇게 바라본 인면과 서쪽에서 바라본 인면 두 개를 그릴 겁니다. 동서남북 이렇게 4개의 방향으로 그립니다. 보통 설계를 할 때 평면도를 가지고 인면도를 그려내야 해요. 우리가 지난번에 그려봤을 겁니다. 인면도 그리는 방법을. 근데 이제 건물로 들어가면 인면도가 조금 더 복잡해지겠죠. 특히 지붕 부분이 많이 복잡해질 텐데 그닥 어렵지는 않습니다. 어느 정도 이해만 되면, 투상만 되면 그렇게 어렵지는 않습니다. 자, 오늘은 남측 인면도와 서측 인면도를 그릴 건데 인면도를 그리기 전에 반드시 단면이 하나 필요합니다. 단면이라기보다 남측이든 서측이든, 즉 이 마룻대선 있죠. 마룻대선을 기준으로 지붕이 이렇게 내려와 있잖아요. 그죠? 그러면 바로 이 마룻대선과 동일한 방향의 뷰가 하나 필요합니다. 마룻대선과 동일한 방향의 뷰가 필요해요. 그래야 이 지붕의 높이를 찾아낼 수 있습니다. 남측 인면만 가지고 이 지붕의 높이는 못 찾아요. 반드시 이 마룻대선과 나란한 방향으로, 이렇게 나란한 방향으로 뷰를 하나 그려야만 이 마룻대선의 높이를 찾아낼 수 있습니다. 인면도는 50분의 1입니다. 축척이. 자, 그러면 또 시작해 봅시다. 제일 먼저 해야 될 거 레이어. 자, 컬러를 순서대로 1번, 2번, 3번, 4번, 6번, 다시 1번. 자, 저는 해칭은 6번 쓰고 있죠. 여러분들은 몇 번이요? 5번이요. 해칭에 대한 컬러는 파란색입니다. 마젠타 아니에요. 해칭에 대한 컬러는 마젠타가 아니고 파랑입니다. 제가 마젠타를 쓰는 이유는 우리가 화면이 안 보이니까 마젠타를 쓰는 겁니다. 네, 이거는 몇 번을 강조해도 너무 중요한 내용 중에 하나입니다. 왜냐하면 아무 생각 없이 저 따라 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거든요. 제가 이렇게 했으니까 저랑 똑같이 하니라고 마젠타를 쓰는데 마젠타 쓰시면 안 돼요. 실무에서 마젠타는 단열재입니다. 실무에서는 마젠타 단열재예요. 이해되시나요? 네. 해칭선은 무조건 무슨 색이요? 파란색이요. 네. 그 다음에 선의 종류를 불러와야죠. 센터 하나, 베팅 하나, 히든 하나. 자, 그 다음에 레이어의 이름을 바꿔봅니다. 중심선, 단면선, 마감선, 문자, 해칭선, 인면선. 자, 저는 치수를 하나 더 넣습니다. 이렇게 치수를 하나 더 넣었어요. 자, 레이어가 세팅이 끝났습니다. 물론 여기에 선 굵기를 여기서 조절할 수도 있습니다. 여기서 조절할 수 있어요. 근데 저는 이제 올드 유저니까 저는 출력할 때 지정할 겁니다. 그리고 여기다 선 굵기가
여기서 지정해버리면 화면상에 선굵기가 안 나와요. 그래서 안 쓰는 겁니다. 여러분들은 편하신 대로 쓰세요. 자, 레이어 끄고 그 다음 축척을 1대 50으로 맞췄습니다. 역시 오늘도 저는 어노테이션, 주석 축척을 쓸 겁니다. 저는 주석 축척 쓸 거예요. 왜냐하면 파일 하나에 도면 하나죠. 혹은 도면이 두 개이더라도 똑같은 축척이죠. 네, 그래서 저는 주석 축척 쓸 겁니다. 만약에 단면도와 인면도 두 개를 그릴 거예요. 파일 하나에. 그럼 어떻게 해야 되죠? 주석 축척을 못 쓰는 거죠. 이 주석 축척을 못 쓰는 겁니다. 이해되시나요? 네. 얘는 파일 하나에 도면 하나 그릴 때 혹은 파일 하나에 똑같은 축척을 그릴 때 그럴 때 사용할 수 있습니다. 자, 어논테이티브 문자도 어논테이티브 치수도 어논테이티브. 자, 글자 아리엘 못 쓰죠. 자, 굴림 쓰라 그랬습니다. 저는 맑은 고딕 쓸 겁니다. 어플리 디멘전 모디파이. 자, 라인에서 베이스 라인 스페이싱 간격 바꿔주고, 자, 픽스 랭스 심볼에서 도트로 바꿔주고 크기 줄여주고, 문자에서 어논테이티브로 바꿔주고 색깔만 그린으로 바꿨습니다. 자, 피트는 특별히 바꿀 건 없습니다. 프라이머리 유니티에서 윈도우 데스크탑으로 바꿨습니다. 그러면 기본적인 설정은 끝났습니다. 자, 먼저 서측 인면을 먼저 그릴 겁니다. 서측에서 본 모습을 먼저 그릴 겁니다. 보시면 내 화자는 여기서 있고 바라보는 방향은 이렇게 됩니다. 그럼 이쪽이 왼쪽, 이쪽이 오른쪽 이렇게 됩니다. 맞습니까? 네, 바로 이 현관 쪽이 오른쪽이 되고 이쪽이 왼쪽이 됩니다. 자, 보시면 이렇게 7800을 기준으로 3900, 3900 이렇게 나가네요. 자, X라인 그라운드와 가운데선을 이렇게 그렸습니다. 얘는 중심선입니다. 그라운드와 중심선을 하나 그렸고요. 순서대로 올라갑니다. 옵셋 450. 이 450이 계단이죠. 옵셋 150. 자, 요만큼 보이네요. 450에 150을 더하니까 600이죠. 온돌의 위치가 600. 그 다음 옵셋 2400. 자, 2400. 그 다음 옵셋 3900. 이렇게 되네요. 여기가 제일 오른쪽 벽, 여기가 제일 왼쪽 벽. 다행히 이쪽도 3900, 이쪽도 3900입니다. 자, 테드리브 올라가야죠. 옵셋 800. 렉탱글 교차점에서 마이너스 1000, 플러스 400. X라인, 그 다음에 미러. 자, 필렛으로 선을 정리하면 전체적인 구조물은 이런 모양으로 완성이 됩니다. 자, 전체적인 모양이 완성이 됐습니다. 테드리버 삭제하고 물매 삭제하고. 자, 그 다음 여기다 이제 벽을 만들어야죠. 그런데 잘 보세요. 여기서 이렇게 바라봤는데 벽이 여기 하나 있고 여기 하나 있고 여기 하나 있고 여기 하나 있습니다. 중심선의 위치가 맞나요? 네, 중심선의 위치를 잘 체크하셔야 돼요.
중심선의 위치를 체크해야 됩니다. 봅니다. 여기서부터 옵셋 1500, 옵셋 3000. 자, 이렇게 있는 거죠. 이 선들이 바로 벽체입니다. 그럼 이 중심선을 기준으로 벽이 왼쪽으로, 여기는 그냥 일자입니다. 이 중심선을 기준으로 오른쪽으로, 여기 있는 중심선을 기준으로 벽이 오른쪽으로 나갑니다. 맞습니까? 자, 옵셋 320. 자, 매치 프로퍼틱스 이렇게 되네요. 자, 트림으로 벽체선을 자르고, 그 다음 옵셋 600, 라인 250, 그 다음에 이렇게 갑니다. 단면 그리는 거하고 비슷한데 250 간 다음 그 다음에 600mm 그대로 들어갑니다. 인면이기 때문에 그래요. 인면이에요. 그 다음에 카피, 이 선이 그대로 이렇게 복제가 됩니다. 이런 식으로요. 그러면 이렇게 인면이 완성이 됩니다. 한번 보시면요. 그 다음엔 복사하시면 돼요. 똑같잖아요. 여기서부터 600mm 나가서 이렇게 모양을 만드는 거나 여기서 600mm 나가서 모양을 만드는 거나 똑같은 거잖아요. 그러니까 기준점을 중심점으로 잡아서 중심점까지 이렇게 복사하시면 돼요. 트림으로 이렇게 끊으시면 처마 라인이 이렇게 완성이 됩니다. 자, 마찬가지예요. 다행히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즉 양쪽에 오른쪽 왼쪽의 거리가 똑같단 말이죠. 그러니까 미러를 해주면 돼요. 이렇게 미러를 해주면 똑같이 만들어집니다. 아이고. 미러를 해주면 똑같이 만들어지는 거죠. 이렇게 되는 거죠. 자, 지금 보시는 이 모습이 집의 전체적인 구조가 이렇게 생긴 겁니다. 단면도를 그리는데 2시간이었다면 인면도는 한 40분밖에 안 걸려요. 인면도가 훨씬 더 쉽습니다. 단면은 그 속의 내부까지 우리가 다 기억을 해야 된다면 인면은 정투상만 하기 때문에 어렵지 않습니다. 쉬워요. 제가 누누이 얘기하지만 정투상 연습은 많이 하셔야 됩니다. 그래야 설계를 잘해요. 자, 여기다가 이제 창문을 그려볼까요? 창문을 그리고 현관을 그리고 계단을 그리고 테라스를 이렇게 그려놔야지 완성이 되겠네요. 자, 먼저 테라스부터 그려볼까요? 옵셋 1500, 옵셋 1500. 네, 테라스는 여기까지고요. 옵셋 450. 테라스 높이는 여기까지고요. 자, 계단이 여기 있는 거죠. 라인. 자, 테라스는 이렇게 있고요. 옵셋 150. 계단이 2개 이렇게 있고요. 그 다음 라인 900mm 렉탱글 마이너스 50, 마이너스 100. 자, 이동하기. 자, 단면 설명드렸을 겁니다. 자,
옵셋 10mm, 트림 나머진 필렛. 자, 그 다음 옵셋 15mm. 네, 이렇게 생겼다고 제가 설명을 드렸고요. 렉탱 골뱅이 40,10 이동하기 5mm. 다음 라인 카피. 이때 요 두 개의 선은 해칭선이 됩니다. 그 다음 카피, 아니 그룹을 지어 놓을까요? 그룹. 그 다음 카피. 자, 어레이 10개만 300mm 간격으로. 아이고, 어레이 5개만 그 다음에 300mm 간격으로. 자, 그러면 테라스는 이렇게 완성이 됐습니다. 여기만 있는 게 아니네요. 카피. 얘가 이렇게도 내려와야죠. 여기도 내려와야죠. 이렇게. 자, 이렇게 내려와야죠. 이런 모습이 되겠군요. 조인. 자, 이런 모습이 되겠네요. 그죠? 계단에서부터 내려온 거죠. 이렇게 계단부터, 계단 아래쪽부터, 이렇게 아래쪽부터 이렇게 올라가서 마무리됐으니까 이런 모습이 되겠네요. 자, 이렇게 계단까지. 이 계단에는요 조금 특별한 게 하나 더 들어갑니다. 자, 이렇게 합니다. 옵셋 40mm, 이렇게 아래로 40mm를 내려주세요. 매치 프로퍼틱스 해칭선으로 넣어주시고요. 옵셋 100mm. 자, 이렇게 100mm를 끊어주세요. 이런 모습이 되도록. 자, 이쪽도 마찬가지입니다. 옵셋 100mm. 자, 뭐냐면 논슬립이라고 합니다. 논슬립. 논슬립이에요. 논슬립. 큐리더 얘가 뭐냐면 에이, 논슬립입니다. 논슬립. 이렇게 됩니다. 황동재 논슬립입니다. 논슬립. 이렇게요. 이거 논슬립이라고 해요. 계단에
미끄러지지 말라고 그 황동으로 된 이렇게 홈파인 뭔가 있죠. 그거 논슬립이라고 해요. 논슬립 크기가 이렇게 됩니다. 윗면에서 보면 80mm, 그리고 앞에서 보면 40mm. 이해되시나요? 위에서 보면 80mm, 앞에서 보면 40mm, 그 다음 양 끝에서 100mm 안쪽으로. 논슬립 그리는 방법입니다. 자, 이번에 현관문을 그릴 겁니다. 여기다가 이제 현관문을 그릴 건데, 자, 이 중심선에서 200mm, 여기 벽에서 100mm. 왜 200mm냐면 여기 안쪽이 벽이 이렇게 지나간단 말이죠. 벽이 이렇게 있단 말이죠. 옵셋 200mm, 옵셋 100mm. 바로 여기가 문자리인 거죠. 이렇게 문자리가 이렇게 나서게 됩니다. 이렇게요. 문은 이렇게 그립니다. 옵셋 40mm. 먼저 문 틀을 그립니다. 옵셋 2100mm. 문이 들어갈 자리를 그립니다. 그 다음 옵셋 40mm. 문 위쪽의 여유 공간을 이렇게 그립니다. 똑같아요. 이 밑으로 내려가는 겁니다. 밑으로 내려가는 거예요. 자, 트림으로 나머지 잘라내고요. 필렛으로 선 정리합니다. 그럼 여기는 뭐냐면, 이 위에 부분은 뭐냐면 유리입니다. 여기가 문 부분이면 이 위에 부분은 유리 부분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물론 여기서 딱 끊으셔도 돼요. 여기서 딱 끊으셔도 돼요. 근데 이 위에 문 부분이 이렇게 있습니다. 유리 부분까지. 자, 그 다음 라인. 자, 이렇게 되겠죠. 매치 프로퍼틱스. 자, 그 다음에 현관문을 그리는 건 여러분들 자유입니다. 어떻게 생겼는지 이 현관문을 그리는 건 여러분들 자유예요. 옵셋 80mm. 자, 저는 이렇게 그렸습니다. 80mm 틀을 그리고 100mm 아래에서 위로 틀을 그렸습니다. 이렇게 틀을 그리고 다시 옵셋 900mm. 900mm면 문이 들어갈 자리잖아요. 여기 손잡이 옵셋 40mm. 자, 트림 필렛 이렇게요. 그러면 문 모양이 만들어지죠? 그 다음에 여기다 손잡이를 이렇게 그릴 겁니다. 옵셋 100mm. 너무 큰가 보다. 여기가 80이니까 50mm만. 그러면 문 손잡이하고 문 틀까지 만들어진 거 보이시나요? 이렇게. 근데 현관문이 이렇게만 생겼나요? 아니죠. 종류가 많죠. 자, 카피. 현관문의 종류는 많습니다. 자, 이 안쪽으로도 다시 볼까요? 자, 이렇게 문틀이 있으면 지금부터는 이 디자인은 여러분들이 하는 겁니다. 문 디자인은
여러분들이 자 100mm, 150mm, 다시 100mm 아니 50mm, 150mm, 자 300mm. 이건 어떤 제약이 있는 건 아닙니다. 자, 이런 식으로 문 모양을 만들어낼 수 있겠죠. 그죠? 이 문 디자인은 다양합니다. 그러니까 어떤 한 모양으로 고정할 수 없습니다. 문 디자인은 여러분들이 적당히. 자, 이제 창문을 그려야 됩니다. 보시면 남측 창문이 이렇게 두 개가 있는데 보니까 문짝이 여긴 두 개짜리고 여기도 두 개짜리입니다. 그러면 둘 다 1200mm라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근데 여기 이쪽 부엌 쪽에 보니까 굴뚝도 있고 그 다음 싱크대도 있고 그래서 오른쪽으로 옮겨져 있네요. 이것만 좀 수정해서 그리면 될 것 같습니다. 보통 창문은 이렇게 중간에 들어가게 됩니다. 중간에 들어가야 되는데 중간에 못 들어갔네요. 이런 건 조금 위치로 옮겨주시면 됩니다. 자, 중간에 들어가야 하니 라인을 대충 하나 그려주고 라인 렉탱글 1200, 1200 이동하기 중간점과 중간점을 일치시키면 자, 이렇게 문이 들어가겠고 카피. 자, 이 교차점에서 200mm가 가야 되네요. 100mm는 벽이 이렇게 있을 거고 최소 100mm가 떨어져야 되니 이동하기 200mm 이렇게 이동해 주면 네, 여기에 이제 문제 없이 들어갈 거고 이쪽에 이렇게 굴뚝이 들어가겠네요. 굴뚝이 여기에 이만하게 들어가겠군요. 자, 렉탱글 아니 옵셋 45mm. 자, 렉탱글 중간점까지. 자, 스트레치 30mm. 옵셋 60mm. 아니 내가 뭔가 잘못했네요. 자, 옵셋 60mm. 라인 미드 포인트에서 미드 포인트로 옵셋 30mm. 자, 트림으로 끊으면 네, 창문은 완성이 되겠죠? 자, 그리고 나서 여기에 선을 그리고 그 다음에 자, 폴리곤 삼각형. 자, 센터 그 다음 인시크리브드 아이고 자, 한 40 아이고 폴리곤 자, 50 이상하게 돌아가네. 자, 로테이트 자, 이동하기 자, 다시 밀어 자, 이렇게 유리창 화살표가 들어가야만 유리창이 완성이 되겠죠? 카피. 그러면 이렇게 유리창 완성이 됐고요. 자, 유리창까지 완성시켜 보시죠. 그 다음에 보시면 여기에 굴뚝이 이렇게 올라갑니다. 굴뚝의 위치를 살펴봅시다.
자, 굴뚝의 위치가 여기 있네요. 여기 벽에 막혀서 올라가네요. 자, 옵셋 100mm, 여기 옵셋 600mm, 매치 프로퍼틱스 이렇게요. 자, 트림 굴뚝이 이렇게 올라갑니다. 굴뚝 크기는 600에 600입니다. 굴뚝의 크기는 600에 600이고요. 그 다음에 여기서부터 1100mm 올라갑니다. 1100mm요. 아니, 여기서부터 올릴까요? 여기서부터 1100mm 이렇게 올라갑니다. 1100mm입니다. 라인 옵셋 1100mm 이만큼이요. 즉 굴뚝의 위치는 여기입니다. 자, 여기는 없어져야 되겠네요. 이렇게 굴뚝의 위치가 여기까지 이렇게 올라갑니다. 굴뚝은 전부 벽돌을 쌓아 만듭니다. 네, 굴뚝의 위치가 여기네요. 그 다음 이 위에다가 어떻게 그리냐면 골뱅이 700, 100 이동하기 이렇게 얹어 놓습니다. 다시 렉탱글 200, 200 이동하기 바로 이렇게 가운데다가 구멍을 뚫어줍니다. 그러면 얘가 굴뚝입니다. 자, 어지간히 그릴 만큼은 다 그렸네요. 여기 기와만 얹으면 끝날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굴뚝까지 완성시켜 보시죠. 자, 그 다음에 이제 여기에다가 기와를 얹어야 됩니다. 기와도 똑같이 과제물에 있습니다. 34번 과제물 아래쪽으로 내려가면 있어요. 자, P라인, 폴리라인이죠. 60mm, 300mm, 80mm 클로즈 이렇게 생겼습니다. (60, 300, 80) 자, 밀어 대칭해보죠. 이쪽이 앞쪽이고 이쪽이 뒤쪽입니다. 80mm 쪽이 앞쪽이고 60mm 쪽이 뒤쪽이에요. 자, 랭스는 델타 60mm 이렇게 60mm를 삐쭉 뺍니다. 60mm를 삐쭉 빼세요. 그리고 이동합니다. 이렇게요. 자, 일단 여기까지 해보시죠. 자, 그 다음에 로테이트를 하는 거죠. 로테이트. 자, 각도가 안 맞죠. 레퍼런스로 원점 반대점 클릭, 그 다음에 이와 같이 교차점을 클릭해주면 이렇게 모습이 맞습니다. 그 다음에 자, 패스 어레이 객체 선택하고 엔터, 패스 선택하고 엔터. 그 다음에 간격은 300mm. 그러면 이와 같이 쭉 올라가게 됩니다. 맨 마지막 거 삭제. 그 다음 미러. 전부 다 삭제하고, 아니 전부 다 선택하고 미러. 자, 이때 여기 가운데 있는 내용들은 지워도 되겠죠. 자, 이렇게요. 자, 여기까지 만들어 보시죠. 자, 다음 자, 라인 수평선으로 150, 그 다음에 수직선으로 100mm, 서클 110mm, 서클 130mm. 다만
여기 가운데서 80mm를 원을 그립니다. 그럼 모습이 이렇게 만들어지겠죠. 트림. 그러면 모습이 이렇게 만들어집니다. 얘를 이렇게 이동해서 꼭지점에다 딱 세워 놓으시면 됩니다. 그러면 이렇게 처마 모양까지. 자, 여기서 완성이 끝난 게 아니고 여기서 하나 더 해야 돼요. 일단 여기까지 해보시죠. 자, 이 다음에는 중심선을 끕니다. 그리고 해치. 자, 레이어도 해치로 바꾸고 해치. 자, 이때 AR 스탠다드. 자, 이렇게 해야 비로소 완성이 됩니다. 자, 여기까지 해야지 되고요. 그 다음에 이번엔 남측 인면을 그대로 그리겠습니다. 카피. 남측 인면을 그릴 겁니다. 자, 그러니까 남측 인면이라는 건 다시 말하면 이렇게 바라보는 걸 말하는 거죠. 네, 여기 있는 중심선들을 그대로 다 복제를 합니다. 여기 있는 중심선들을 전부 복제할 겁니다. 자, 옵셋 3000, 다시 옵셋 1500, 옵셋 3500, 옵셋 3000. 자, 나머지는 똑같아요. 여기 있는 내용을 그대로 끌고 오면 됩니다. 라인, 온돌선을 끌고 가주세요. 그 다음에 여기 반자 높이를 끌고 옵니다. 일단 첫 번째가 이겁니다. 온돌과 반자를 끌고 옵니다. 자, 여기까지 해보시죠. 자, 그 다음에 벽체를 보고 벽체의 방향을 체크합니다. 중심선을 보고 왼쪽에, 중심선을 보고 왼쪽에. 자, 여기는 일자네요. 여기도 일자네요. 그런데 여기는 오른쪽에 있네요. 벽체의 방향이 오른쪽, 왼쪽, 왼쪽 이렇게 되네요. 자, 옵셋 320mm. 그다음 매치 프로퍼틱스 벽체를 만들어 주고요. 자, 나머지 이제 트림으로 좀 정리를 하면 되겠네요. 자, 이런 모습이고 여기에 이제 거실창이 존재하고 여기에 일반 방창이 존재하고, 네, 이렇게 생겼네요. 그 다음 이 위에 이제 지붕이 올라가야 됩니다. 일단 지붕 올라가기 전까지, 자, 여기까지 빨리 마무리해 보시죠. 자, 지붕 마루를 끌고 갑니다. 지붕 마루요. 여기가 지붕 마루죠. 여기가 지붕 마루입니다. 이렇게 지붕 마루를 끌고 옵니다. 그 다음에 비로소 처마가 나가게 되는데, 자, 다시 봅니다. 평면도를 다시 보세요. 처마가 중심선 기준으로 왼쪽, 중심선 기준으로 왼쪽 맞습니까? 근데 이쪽은 중심선 기준으로 오른쪽입니다. 다시 봅니다. 근데 중요한 건 뭐냐면, 자, 보세요. 여기 지금 이 선이 마룻대선이죠. 마룻대선에서 이렇게 길게 내려오는데 여긴 어때요? 처마선이 짧죠? 맞나요? 맞잖아요. 여기는 요만큼이 처마고 지붕이고
여기는 이만큼이 지붕이잖아요. 여기까지가 지붕이잖아요. 맞습니까? 위에서 보면 얘가 짧아요. 그럼 이쪽에서 보면 아까 우리 그렸어요. 위치가 여기 있다는 걸. 높낮이가 서로 이렇게 다르다는 사실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자, 라인 이렇게 아랫선을 기준으로 다시 한번 끌고 갑니다. 옵셋 600mm 처마 라인이 이렇게 나가는 거죠. 자, 매치 프로퍼틱스 처마 라인을 맞춰 주시고 필렛. 자, 이런 모습이 되네요. 필렛 이런 모습이 되네요. 처마가 이렇게 옵니다. 자, 다시 봅니다. 바로 이 부분, 바로 여기에요. 높이가 이렇게 당겨오는 겁니다. 즉 처마가 하나는 여기 있는 거고 하나는 여기 있는 거예요. 높낮이가 서로 이렇게 다른 거죠. 이걸 인면으로 표기하니 이런 모습이 되는 겁니다. 필렛. 자, 트림으로 벽선을 가려놓으니 지붕 라인이 이렇게 되는군요. 자, 아직 여기서 끝난 게 아니고 이 아래로 250mm가 더 내려가야 됩니다. 옵셋 250mm. 자, 필렛. 트림. 자, 이렇게 생겼습니다. 이게 인면이에요. 인면이 이렇게 생겼습니다. 자, 두 개 보이시나요? 왼쪽에서 봤을 때와 정면에서 봤을 때의 모습입니다. 바로 이 지붕 라인은 여기서 끌고 올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런데요, 다시 보세요. 지금 여기 지붕 단 차이가 나죠. 그러면 요만큼으로 인해서 요 뒤쪽이 보일까요? 안 보일까요? 보이겠죠. 여기 보여야 됩니다. 라인. 이렇게 반대쪽이 보입니다. 여기까지 해보시죠. 그러면 이 안쪽을 잠깐만 봅시다. 옵셋 150 이렇게 150mm요. 그 다음 옵셋 36mm 이렇게 36mm요. 자, 트림으로 잘라낼 거 잘라내고 정리할 거 정리하고 이렇게요. 얘네들이 뭐 누구냐면 반자 돌림이요. 얘가 처마이면 얘가 처마고 여기 공간이 이렇게 남아 있습니다. 여기 반자로 이렇게 마무리한 거고요. 그 다음에 해치. 자, 유저 디파인 70mm 간격으로 얘가 해치가 이렇게 들어갑니다. 이렇게 들어갑니다. 잘 생각해 보세요. 우리 단면 그릴 때 이렇게 지붕 이렇게 만들잖아요. 지붕 만들잖아요. 벽이 이렇게 있고, 네, 요 선이 바로 얘입니다. 그 다음에 여기에 36mm짜리 반자 돌림 그리고 여기 막아버리죠. 이렇게 요 내용이 여기 이렇게 보이는 겁니다. 이해되셨나요? 다시 설명합니다. 우리가 단면 그릴 때 처마가 이렇게 나와요. 바로 이 처마의 요 부분이 바로 얘입니다. 그 여기 150mm 준 이유가 여기가 150mm잖아요. 그 다음에 여기 반자 돌림이 들어가고 여기 미장합판으로 막죠. 네, 반자 돌림입니다. 아니, 여기 처마 돌림이 돌아가고 이렇게 미장합판으로 막은 거예요. 자, 그러면 여기는 이렇게 하면 모습이 완성됩니다. 자, 이제는
이쪽으로 내려가야죠. 난간을 작업해야죠. 자, 평면도를 살펴봅니다. 난간이 여기 중심선까지인 거 맞나요? 그 다음에 두 계단인데 여기 위치는 잘 모르겠습니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여기 중심선에서부터 300 뒤로 물러서, 이해되시나요? 네. 위치를 모르잖아요. 그러니까 이 중심선에서 300mm 뒤로 물러서 작업을 해주시면 돼요. 물론 여기에 딱 맞춰서 작업을 하셔도 괜찮습니다. 누가 뭐라 그래요? 아무도 뭐라고 안 합니다. 자, 그러면 자, 옵셋 450mm, 옵셋 300mm. 네. 바로 여기에 난간이 생기는 거죠. 어디까지요? 여기까지요. 이렇게 여기에 난간이 생기는 거고, 자, 이렇게 트림해서 여기 선 감추고, 옵셋 300mm, 옵셋 150mm. 자, 필렛. 그러면 계단이고 이 부분이 난간이 되겠죠? 이렇게. 자, 난간 만들어 보시죠. 여기에 바로 난간을 그려야 되는데, 이렇게 난간을 그려야 되는데 문제가 있어요. 이 부분에 우리가 그려야 될 것들이 여기 있죠. 이 부분에 그려야 될 것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얘네들을 먼저 그려야 됩니다. 자, 먼저 거실이네요. 자, 역시 라인. 자, 렉탱글 2400, 2400. 자, 이동하기 중간점으로 그 다음 옵셋 45mm. 자, 렉탱글 미드 포인트까지 옵셋 60mm. 라인 옵셋 30mm. 트림 필렛, 다시 트림 필렛. 그러면 모양은 완성이 되겠죠. 자, 역시 마찬가지로, 아니 이렇게 말고, 자, 이렇게. 자, 트림하고 뭐 랭슨 델타 100mm. 네. 그 다음 폴리곤 삼각형이고, 자, 센터, 그 다음에 인시크리브드. 자, 반지름 50. 자, 로테이트 미러. 그럼 유리창 하나 만들어졌고요. 다시 미러. 자, 그러면 유리창 다시 하나 완성이 됐습니다. 그 다음 여기는 옵셋 100mm. 네, 아, 이거 중간에다 그리면 되겠네요. 라인 렉탱글 1200, 1200. 미드 포인트에서 미드 포인트로 옵셋 45mm, 옵셋 60mm. 라인 옵셋 30mm. 트림 다시 트림. 자, 카피.
자, 이렇게 하면 되겠고요. 여기가 조금 다르네요. 옵셋 2100mm 이렇게 되는 거죠. 스트레치. 자, 그 다음에 쭉 위로 올려볼까요? 분해하고요. 옵셋 45mm 필렛 다 분해할까요? 옵셋 45mm 아니지 여기서 네 아래로 45mm 더 내려가야 되네요. 스트레치 자 45mm 더 밑으로 내리고요. 디스턴스 옵셋 2100 여기네요. 그죠? 자 트림으로 끊을 거 끊고 필렛으로 정리할 거 정리하고 네 다시 렉탱글 옵셋 60mm 라인 옵셋 30mm 트림 카피 그 다음에 미러 그러면 이렇게 만들어지겠고 자 이 부분 여기는 하나 더 만들어야 돼요. 렉탱글 1200, 마이너스 120 자 분해하고 옵셋 50mm 이렇게요. 여기에 해칭선을 그려주시면 됩니다. 해칭 자 90도 이렇게요. 그러면 창문, 거실문 이렇게 완성시켜 봤습니다. 자 여기까지 완성시켜 보시죠. 자 여기까지 했으면 이제는 난간을 그려야 됩니다. 자 옵셋 900mm 난간이 이렇게 들어가는데 자 문제는 여기입니다. 라인 그 다음에 그대로 무브 이렇게 들어가는 거죠. 라인 이렇게 그려서 그대로 위로 올라가는 겁니다. 맞나? 자 이렇게 밑단을 그려서 하셔도 괜찮아요. 자 이렇게 해서 올라가도 상관은 없습니다. 디스턴스 자, 카피 자 900mm 여기죠. 이렇게 되네요. 마지막 게 여기 있는 거죠. 마지막 게 여기 있는 거죠. 여기도 900mm고 그 다음에 여기도 900mm고 여기도 900mm고 여기 중간 단에서부터 시작하시면 됩니다. 이렇게 바로 이렇게 되는 거죠.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러면 맨 마지막 단은 어떻게 될까요? 여기가
카피. 이렇게 되겠네요. 그 다음 다시 한번 카피. 여기네요. 자, 카피. 잘 보셔야 돼요. 그럼 라인이 이렇게 지나갈라나요? 너무 급할까요? 어느 쪽이든 상관은 없습니다. 자, 모습은 이렇게 끝난다는 거죠. 계단이 난간이 이렇게 끝나거나 아니면 하나 더 내려가거나 카피 이렇게 하나 더 내려오거나 이렇게 하나 더 내려오거나 이건 설계자 마음이 되겠죠? 자, 저는 여기까지 해볼까 합니다. 자, 옵셋 900mm. 네, 여기서 자, 라인. 자, 이렇게 만들어 보죠. 난간의 모양을 이렇게 만들 겁니다. 우리가 조금 급하네요. 위치를 맞춰서 이렇게 위치를 맞춰서 이렇습니다. 이거를 이렇게 하셔도 괜찮아요. 이렇게 라인을 맞추셔도 괜찮습니다. 다시 말하지만 이렇게 하셔도 괜찮아요. 자, 조인. 옵셋 100mm. 라인. 자, 그 다음 옵셋 40mm. 자, 이렇게 두 개는 해칭선입니다. 자, 보이시죠? 여기 선들이 다 여기 끊어져야 되는 거 이해되시나요? 이렇게 선들이 끊어져야 되는 거죠. 자, 이렇게 해볼까요? 자, 손을 연결해 보죠. 조인. 다시 조인. 그 다음 위피 아웃. 자, 폴리라인. 어딘가 열려 있다네. 피 에디트. 자, 그 다음 위피 아웃. 가려진 거 보이시나요? 싹 가리면 됩니다. 그 다음 옵셋 40mm. 이렇게요. 자, 얘는 맨 위로 드로우 오더에서 브링 투 프론트.
자, 분해하고 선 연장하고, 아니 분해하지 말까요? 자, 브링 투 프론트 스트레치로 맨 끝에만 스트레치로, 얘는 해칭선으로 놔버리면 되죠. 이렇게. 그러면 이런 부분들 감쪽같이 가릴 수 있습니다. 다시 옵셋 15mm, 그 다음 렉탱글 40,10 이동하기 5mm. 자, 트림이고요. 역시 마찬가지로 VP 아웃. 자, 클릭해 줍니다. 그러면 선들이 전부 가려져요. 이거 그룹으로 묶습니다. 처음엔 카피, 그 다음엔 자, 어레이 카피 선택하고, 자, 기준점 클릭하고 어레이 개수는 한 30개, 그 다음 300mm 간격으로. 그러면 이와 같이 싹 가린단 말이죠. 더 같네요. 자, 그러면 이렇게 아랫선들을 전부 다 가리면서 지나가게 됩니다. 자, 한번 해보시죠. 그러면 이렇게 깨끗하게 모양이 완성이 됩니다. 그 다음엔 해칭을 해줘야 되겠죠. 해치. 자, 필요한 거 너무 많은 켜져 있으니까, 자, 해치. 이렇게 해치들을 다 해줘야 되겠죠. 자, 얘는 패턴입니다. 이렇게요. 얘는 벽돌이죠. 그러니까 이렇게 벽돌 패턴을 넣어 주시면 됩니다. 이렇게. 자, 그 다음에 이렇게 벽돌 패턴을 넣고 어디로 올라가냐면 지붕으로 올라갑니다. 자, 역시 마찬가지로 과제물에 있습니다. 지붕 그리기가 있어요. 자, 이렇게 합니다. 이 꼭대기에 지난번에도 했네요. 자, 300mm, 다시 300mm, 이번엔 80, 옵셋 100mm, 옵셋 160mm, 이쪽이 아니죠. 옵셋 160mm, 옵셋 50mm. 자, 필렛으로 자, 요렇게 기와를 만들고 밀어 대칭선을 그리고,
미러. 그 다음 이 위로 옵셋 30mm. 다시 100mm. 자, 트림으로 끊고 지우고 다시 트림으로 끊고 자, 마지막으로 해칭하기. 해치 이렇게요. 자, 유저 디파인이고 300mm 간격이고 90도입니다. 자, 셋 오리진은 미드 포인트에 있습니다. 이렇게요. 바로 이렇게 들어가야 됩니다. 매치 프로퍼틱스 이렇게 두 개의 선도 해칭선입니다. 이렇게 들어가야 돼요. 300mm 간격으로 넣어 주셔야 됩니다. 그러면 이와 같이 인면도가 완성이 됩니다. 자, 마무리 지어 보시죠.